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원 클래스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김태성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네. 네, 들리시나요, 전문가님? 네, 잘 들립니다. 네, 지금 화면 보고 계실 텐데 어떠세요? 투샷으로 또 나오고 있네요. 오늘 좀 더 좋네요. 한층 가까워지셨는데, 네. 손 닿으면 닿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모처럼 증시가 반등세 보였어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려가 조금 완화가 되었다라는 소식 속에서 좀 반등세 나왔는데 좀 걱정 많이 하셨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최악의 수를 또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좀 했었죠. 16일이라고 하는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다 보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날짜와 어느 정도 건의가 있고, 특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건의가 아니고 이제 미국 이 나라 이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16일이라고 하는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면서 러시아가 침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로 러시아가 협상을 하지 않고 과격하게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안전자산을 또 선호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비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시장,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공포감이 크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위치가 되게 안 좋았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다면 그래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여유가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이슈가 터지기 전에 이미 금리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압박을 좀 받고 있었던 상황에 악재에 이어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이 뉴스 플로우를 좀 보면서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불안했던 주초가 아니었나. 그래도 일단은 일부분은 일단락이 된 거죠. 100% 해소가 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 일단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한 번 한 번의 이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가 올해 1분기에 좀 포트폴리오를 개선을 시켜야 되는 지금 시기가 아닐까,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방송 진행을 하면서 더 자세한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짜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오늘 전문가님 10시까지 방송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지금 들어오셔야 또 입장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는 또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찍어주시고요.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많은 입장 부탁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상담 받고 있으니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3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증시를 보고 한 줄 평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주식왕 한 줄 평 코너입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한 고비는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 악화 속에서 또 악재가 하나 있었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또 악재가 가시지 않는 속에서 지수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조금 이 전운이 좀 완화가 되었다라는 소식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말 그대로 정말 위험했었던 고비는 조금 넘긴 상황입니다. 일단 주식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전 저점 부근에 다다랐을 때 전 저점을 이탈하느냐,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오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주식을 하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것 자체 뭐 파생시장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주식 기준으로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해당 종목의 가치가 올라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저점 부근에서 전저점을 이탈해서 더 내려가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이 될 수 있었던 자리에서 우선은 하락 시그널을 완전히 되돌리는 상승 반전형이 나온 것은 아니다. 대신에 최근의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춰주는 브레이킹 역할을 해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기민하게 좀 움직여서 좋은 방어적인 이 포트를 좀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러시아 사태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즉 러시아 사태 이전에 안 좋았던 악재들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 겪어오면서 이미 학습 효과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와 이슈만 앞으로 더 완화 기조로 접어들게 되면 그 외의 악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 많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더 개선된 그러한 시장의 수급이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올해 1분기에 가장 큰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대선이죠. 대선이 있는 해 혹은 대선이 있는 그 시기에 시장이 무조건 올라간다,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선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주식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옵니다. 이 변동성이 상승일 수도 있고 하락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변동성은 뭐냐면 지수의 변동성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종목의 변동성을 가져오는 대형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잘 고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계좌의 손실을 그래도 빠르게 좀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또 수급 상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말씀대로 다음 달에 대선이 또 앞두고 있죠. 이런 상황일수록 대선 관련주 이제는 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싶은데 전문가님 아직도 좀 눈여겨봐야 될 대선 테마주 있을까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원전 관련주들은 여전히 시세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종목들 보면 가장 대장주는 두산중공업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두산중공업만 그런 게 아니고 다수의 종목이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을 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테마가 가장 강했느냐?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원전주, 특히 제가 이제 내일경제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던 에너토크 같은 기업들, 오늘 정말 강하게 상승하면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시세가 살아있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양측 진영에서 어느 후보자가 나오든지 공통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정책과 맞물리는 것. 제가 이제 그것을 꾸려보니까 첫 번째는 원전,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일자리, 그리고 세 번째가 부동산, 그리고 네 번째가 저출산. 이 네 가지 테마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이
공약으로서 내세울 만한 이슈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대선 테마주로 이 테마주들 좀 꼽아 주셨는데 원전 관련주 오늘 전문가님 말씀대로 에너토크가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저점으로서 두산중공업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 여타 원자력 관련주 상승폭 거센 모습이었습니다. 한전산업도 11%대 상승세 보였고요. 한전기술 6%대, 보성파워텍도 오늘 10% 주가가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서전기전 12%, 좀 상승폭이 있었어요. 좀 반면에 조금 덜 상승한 종목을 좀 골라서 저점의 매수로 기회를 담아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대납폭주를 본다면 너무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가장 저는 제격이다. 대장주이면서도 낮은 위치, 그러니까 낮은 밸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이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좀 고려를 해봤었을 때 원전주를 노리실 거라면 두산중공업이 지금 가장 원픽,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정부가 이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의존도가 조금 증가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또 원전 관련주들 잘 갔는데 두산중공업 또 꼽아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저출산 등등의 또 대선 테마주 있는데 전문가님이 또 눈여겨보는 관심주 있을까요? 일단은 이 저출산 관련해서는 아가방 컴퍼니하고 이제 제로투세븐 이 기업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가방 컴퍼니가 가장 원픽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아가방 컴퍼니가 가장 좋은 실적을 저는 내보였기 때문에 만약 빠르게 올라온다면 아가방 컴퍼니가 가장 좀 강하게 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출산 관련해서는 매 대선마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는 부분에서 누가 더 강조하고 누가 덜 강조했냐 이 차이일 뿐이지 어느 대선이건 간에 최근 최근 대선들을 한번 놓고 체크를 해보면 양쪽 진영,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선 후보자들의 후보자군들, 그러니까 2명, 3명 정도를 압축해서 보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었던 게 이제 저출산 그리고 일자리 관련, 임금 관련 이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저출산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시장이 핫한 핵심, 중심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후보군들이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꼭 얕은 비중이더라도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시세가 나와서 그때 붙으려면 이미 늦습니다. 정책주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세가 나오기 직전에 미리 포트에 담아놔야 이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위치가 원전주도 그렇고 저출산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저출산 관련주로서 지금 좀 저점에 있는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 또 살펴봐 주셨는데요. 엔젤산업 관련주들 오늘의 주가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4% 넘는 상승세 속에서 엔젤산업 관련주들도 반등세가 좀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제로투세븐 3%대 상승세, 토박스코리아 6.6%, 아가방 컴퍼니 4% 가까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전문가님이 항상 말씀을 해주시면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점 매수로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사이에 꼭 오르더라고요. 네, 출산 그렇죠. 장려 정책주로서 또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주가 또 기추가 된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또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상승을 하면서 이 정부가 이 반도체 관련주에 57조 투자를 하겠다라는 또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대표주들 오늘 또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DB하이텍 7%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제 반도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의 현재 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특히 지수가 밀렸을 때 대비해서 견고했던 종목이 아이러니하게도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그죠?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이 상승 탄력도가 강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일본의 키옥시아의 이제 이 생산 라인이 일부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스탑이 된 상황.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SK 하이닉스가 지금 받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 가지 자세히 아셔야 될 게, 그냥 러시아발 이슈가 완화됐으니까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자, 올랐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이 가장 강하게 올랐느냐도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게 러시아발 이슈가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올랐던 게 기술주였어요. 그 중에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퀄컴이라든지 이러한 반도체주들이 제일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상승했습니다. 지수들이 2% 상승했고 반도체만 모아놓은 반도체 지수는 5%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보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퀄컴과 관련이 있는 DB하이텍이 시장에서 가장 강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들이라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하나 마이크론이 있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7%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테스나라는 기업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테스나도 오늘 또 7%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 종목군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 제가 앞서서 두산중공업 이야기할 때 대다수의 종목들이 현재 차트의 흐름이 이래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지수가 밀려서 종목들도 다 이래요. 그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테스나, 하나 마이크론은요. 현재 위치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조정이 나왔을 때도 잘 버텨준 종목들이. 그러면 지수가 회복을 한다. 이 종목군들은 당연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전히 성장 모멘텀을 하나 찾았잖아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대신에 소재, 부품, 장비주 돌아가면서 순환이 되지만 지금은 장비, 특히 반도체 후공정 쪽 테스트 장비를 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이 외형 성장을 좀 기록할 수 있는 현재 위치다. 자,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인 거죠. 그러니까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많지 않은 종류 중에 하나를 생산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합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은 그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마지막 테스트 공정까지 대부분 맞춰서 출고를 시켜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진화를 하고 있죠. 예전에 반도체는 단순히 저장의 용도의 기능을 갖고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라면 지금은 그 저장한 기억을 가지고 스스로 무엇인가 행위를 하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에 서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에 들어가고, 그렇죠? AI에 들어가고 로봇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지금 이 업황 자체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반도체마다 검사 장비를 하나씩 다 맞추려고 하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일 경우에는 이것은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고 다수의 제조업체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업황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 공정을 외주업체로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A 유형은 뭐 테스나에서, B 유형은 하나 마이크론에서, C 유형은 혹은 다른 기업에 이렇게 이제 외주 처리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러한 공정들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그 일을 받아서 하는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는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IT 나라에서 지원한다는 것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산업 반도체 투자 안 하면 어디에다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외형 성장 그리고 가장 큰 수혜, 특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테스트 장비 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오늘 또 정부가 대거의 투자 소식이 있는 가운데 전문가님께서 후공정 분야 종목들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테스 장미 쪽, 테스나와 또 하나 마이크론 등의 종목을 또 추천 권유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확진자가 연일 계속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6시 부근께 또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10만 명 이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9만 명대, 내일도 10만 명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좀 상승세 이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젠텍은 10%대 상승세 보였고요. PHC도 오늘 상승했고 휴마시스 12%대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바이오스마트 7.8% 상승을 했네요. 오늘 SS바이오가 11%대 상승 흐름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10만 명, 17만 명 간다라는 이야기 있는데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이 무조건 맞다 이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실 수 있고 공감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면 코로나19 수혜주로 분류되는 이 섹터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이 진단키트인데 저는 진단키트는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좋은 가격에 좀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절대 신규 매수를 해서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진단키트주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마스크 산업을 한번 예를 들게요.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마스크가 엄청나게 붐이 일었죠. 아마 앵커님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동네 슈퍼에 혹은 동네 마트에 동네 약국에 가면 당연히 있어야 됐었던 마스크가 없을 정도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정도로 이 마스크의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면서 늘어난 게 뭐냐면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업체가 있었다면 그런 사태가 일어남으로써 갑자기 마스크 업체가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엄청나게 또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개당 만약에 1,000원이었던 제품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1,100원, 1,200원, 1,300원까지 올라가다가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수요 공급의 법칙상 이 해당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진단키트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시장에 점유를 했던 시젠이 돈을 크게 벌었을 것이고 그 다음 당연히 2등, 3등, 4등이 순차적으로 돈을 벌었을 텐데 이제 그때 대비해서 진단키트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여전히 자가 진단키트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제품들이 많아졌다라는 건 예전만큼 소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혹은 예전보다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들어서 마진율을 남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만큼 그러니까 계속 좀 보합이거나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좋아질 확률은 저는 지극히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국내 기업들 중에 원격 의료, 그러니까 비대면 의료와 관련한 종목분들을 지금 위치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을 들어보면 비트컴퓨터, 그죠? 비트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유비케어, 인성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 케어랩스, 이지케어텍,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비대면 원격 의료는 사실은 코로나19가 터지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계속 발전해 왔던 산업인데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이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는 게 이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고 만약 매수할까 말까 고민을 하셨다면 저는 원격 의료 관련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가키트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비대면 관련주, 원격 의료 관련주들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확진자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조금 활개를 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항공주, 또 제주항공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고 야놀자 관련주들 상승을 했습니다. 여행 관련주도 오늘 좀 빨간불 킨 가운데 대한항공 호실적 있었죠. 오늘 3%대 상승 흐름 있었습니다. 제주항공 오늘 10%대 상승세, 진해원은 5%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여행주들 5.3%, 또 오늘 엔터주로서 하이브가 서울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하이브도 모처럼 좀 주가 반등이 보였습니다. 7.3%대 상승을 보였고요. YG 플러스 7.4%, YG 엔터도 6%대, 키스트 10%대 상승 흐름, 엔터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님,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지금 내일경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종목 지난주에 아모레퍼시픽이 있었어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 아모레퍼시픽 현재 위치에서 사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15%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들이 15% 올라온 만큼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이 최근에 굉장히 거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도 당연히 늦진 않았어요. 늦진 않았지만 일단은 뭐 시세 탄력이 붙는다 그래서 내일도 당장 다음 주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 한 주 기준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오른 건 맞거든요. 여행주도 올랐고 항공주도 올랐고 화장품주들도 올랐고 대신에 이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장 많이 오른 종목군들을 한번 추려보세요. 그러면 종목들이 몇 개가 이제 뽑힐 텐데 그 종목군들을 그럼 바로 붙느냐? 그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은요. 이제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 코로나19가 완전히 지금 완화 국면이면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전 이슈가 뭐였죠?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라가긴 올라가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부담이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이 두 섹터가 서로 힘겨루기가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차라리 고점에 사서 물려서 고민하실 바에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지금은 훨씬 낫다. 어차피 올라갈 건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옵니다. 그 조정에 조금 더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또 특히나 지난주에 권유를 해주셨던 아모레퍼시픽 15%또 급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리오프닝 관련주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여기까지 오늘장 한 줄평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상담 코너에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톡하는 상담소 코너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래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셔서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전략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동방에 대한 종목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98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동방 살펴볼까요? 3.9% 상승세, 오늘 3,455원에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동방의 최근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장 초반부터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3,455원 고점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2,990원 선에서 좀 반등세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동방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 그러니까 택배 물류 관련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택배하시는 분들의 이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처우 때문에 노조분들이 지금 계속 뭐 파업, 뭐 총파업은 아니겠지만 중간 중간에 지금 트러블들이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관련주로서 엮이는 동방의 주가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동방의 차트를 보면 한때 쿠팡 관련주로 가장 크게 좀 관심을 받았었죠. 뭐 2,000원이었던 주가가 단기간에 뭐 10,000원 이상 올라갔었으니까요. 이제 그때 이제 상승했던 다수의 이제 상승분을 거의 이제 되돌려 놓고 원래의 가격대로 지금 회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이 조금은 지치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신에 3,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그리 높지 않아서 충분히 매수가 기준으로 이제 수익권으로 좀 갈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좋든 싫든 동방이 2021년도에 시세 탄력을 받아서 올라갔었을 때 시작 가격이 지금 3,000원이거든요. 여기를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큰 시세가 났는데, 근 1년 동안 투자한 모든 사람들이 3,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다 손실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 당연히 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의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3,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다시 3,000원 이상 올라오기까지 정말 오랜 기간 힘이 들 가능성이 높아서 3,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보유를 하셨다가 4,000원 이상에서 한번 매도를 노려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방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아이마켓 코리아네요. 매수가는 11,07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20%.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1.5% 상승을 하면서 1,15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만원대 시초가가 1,500원 선까지 장 초반에 소폭의 또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윗골이 달렸습니다. 1,150원의 종가 1.5% 상승세, 매수가 11,070원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이마켓 코리아는 정말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시장이 제약 바이오에 큰 관심을 주기에는 메리트 있는,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좋은데 지금 시장에 한정된 거래 대금을 가지고 시장의 중심에 없는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까지 매수하기에는 여력이 좀 부족하다, 힘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마켓 코리아는 저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여기서 뭐 비중이 현재 20%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중을 더 확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대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거래량만 한 번 더 붙어줘서 11,000원만 돌파하면요, 충분히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었던 12,000원, 13,000원 박스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지금 위험했었던 이 구간은 바닥을 좀 짚어주고 반등이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9,250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전저점만 다시 이탈되지 않는다 했었을 때는 저는 충분히 더 가져가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전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좀 주셨으면 해요. 그때 흐름을 이탈이 되면 이탈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뉴스라든지 그 시기에
좀 확인할 것들을 확인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더 사는 것도 의미는 없고 그렇다고 지금 위치에서 손절하는 것도 저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대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마켓 코리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현우산업, 매수가는 6,01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1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현우산업은 6.3% 오늘 지수보다 더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매수가 6,010원, 오늘의 종가는 5,220원.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4거래일 만에 반등세 나왔습니다. 현우산업 어떻게 보셨을까요? 현우산업은 지금 상승 모멘텀이 크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이 포함이 되게 되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올해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할 수 있는 LG전자 전장 사업을 좀 담당을 좀 일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LG전자가 MC 사업부, 그러니까 돈이 안 되던 모바일 사업부를 접으면서까지 전장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를 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성과를 내야만 합니다. LG전자가 앞으로 더 큰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전장 사업부에서 승부를 내야 되고 전장 사업부에서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데 그 전장 사업부에 이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현우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보다 더 외형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의 특성상 한 번 시세가 나면 거의 한 2달에서 3달은 쉬어요. 제가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번 시세가 좀 크게 나면요. 또 뒤에 쉬어가는 구간이 있고 또 크게 나면 쉬어가는 구간이 있고 그죠? 또 크게 나면 쉬어가는 구간이 있고 크게 나면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서 이 패턴의 흐름에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본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보다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 성장성은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해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산업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우신 시스템이고요. 매수가는 3,380원, 비중 15%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우신 시스템 6.4% 상승세 있었고요. 3,325원 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신 시스템은 장 초반에 또 3,625원 선까지 상승을 하면서 매수가보다 높은 가격대에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비중 15%, 오늘 좀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6.4%대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매수가 3,380원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우신 시스템은 리비안, 그러니까 미국의 리비안이라고 하는 전기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에 좀 밀려서 리비안이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제 리비안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우신 시스템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이제 전기차 산업은 단연 테슬라가 독보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가장 시장에 먼저 들어왔고 보여줬던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현재 안정성 그리고 현재 이 흥행도까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테슬라를 뛰어넘는 기업이 나오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기차 산업 자체의 이 파이가 커지게 되니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와 같은 2등, 3등 출발주자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무튼 테슬라 이후에 좀 시장에 참여한 그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파이도 당연히 저는 커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연 독보적인 것은 테슬라이겠으나 그래도 리비안과 루시드도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여력들이 많고 그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우신 시스템도 현재 위치에서 손절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죠. 이미 손절을 3,300, 그러니까 이게 매수 가격이 5,000원, 6,000원대였으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신 시스템 지금 보유하고 계신 가격이 3,38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종가 가격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도 수익인 구간이라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제 언제 팔아야 될 거냐라고 이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초록선 이평선이 61선 이평선이에요. 제가 세팅해 놓은 거. 초록선 이평선 아래에서 캔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늘까지 계속 이 초록색 이평선을 돌파하려고는 했는데 힘이 붙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보다 확실히 이 이평선과 캔들의 간격이 지금 많이 좁혀져 가는 상황인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한두 번의 거래량만 나오면 이 61선 이평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돌파하게 되면 최소 4,000원, 최대 4,500원까지의 이제 기술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어서요. 이 가격대에 오면 분할해서 수익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신 시스템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텍에 대한 상담 주셨고요. 매수가는 4,951원, 비중 15% 가지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 4.3%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장 막판까지 상승 흐름이 좀 꾸준히 이어가는 모양새였는데요. 3,51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는 3,355원 선이 가장 고점이었네요. 매수가는 4,951원, 비중 15%, 모처럼의 반등세 어떻게 보셨을까요?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해요. 아쉬운 상황인데, 이 콘덴서를 독점으로 좀 공급하는 부분, 아무래도 이제 이 수소 쪽과 연결이 있는 게 이제 유인텍인데, 현재 위치에서 더 사는 것도 저는 부담이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금 이 보유하고 계신 분의 매수 가격이 제가 어떤 의미로 샀는지는 이해는 갑니다. 4,900원이면 이 가격대거든요. 4,900원에 사셨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이제는 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을 높다고 생각을 하시고 베팅을 하시는 상황인데 이 매수한 이후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내려온 상황. 이미 4,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었을 때 손절을 하고 다음을 좀 노려봤어야 하는데 이 손절 가격을 좀 놓쳤어요. 이 손절 가격을 한번 고점에서 놓치면 아무래도 이제 계좌에 끼치는 손실이 좀 깊게 되다 보니까 섣불리 여기서도 손절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여기서 손절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아마 이 문의 주신 이 투자자분의 멘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위치에서 손절보다는 일단 가져가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손절에 대한 마지노선은요 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3,000원이라는 이탈이 되면 이미 3,000원 이탈을 됐다가 올라와더라도 매수가까지 가려면 50% 60%가 올라야 돼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3,000원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을 하셨다가 지금 같은 시장에는 강하게 리바운딩 되는 종목들 많잖아요. 지수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낫다. 하지만 이제 지금 위치에서는 추매도 크게 의미가 없고 손절도 크게가 의미 없어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인텍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아주스틸입니다. 매수가는 23,000원, 비중 25% 가지고 계신데요. 아주스틸 오늘의 종가 상황 15,800원이라고 합니다. 4.29% 오늘 상승을 했고요. 장 초반에 또 거세게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더 가져가야겠죠.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손절을 하는 것도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좀 상담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미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친 거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강조를 많이 드렸던 거는 뭐냐면 신규 상장한 날의 가장 낮은 가격과 상장한 날의 가장 높은 가격 기준으로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무엇을? 자, 상장한 날의 가장 낮은 가격 밑으로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어떤 종목이든지 손절을 해야 됩니다. 하이브와 같은 대형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장한 날에 가장 낮은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 올라오더라도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케이카라는 기업도 볼까요?
자, 상장한 날에 가장 낮은 가격과 가장 높은 가격인데 반대로 케이카는 어때요? 저점을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반대로 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주가가 계속 위에서 흘러갑니다. 자, 근데 아주스틸은 상장한 날에 저점을 깨고 이미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어요. 이미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놓쳤습니다. 놓쳤어요. 놓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전제품에 좀 들어가는 부품들을 많이 만드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가전 수요가 좀 많잖아요. TV, 세탁기, 냉장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실적적으로도 주가의 밸류적으로도 반등세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2만 원까지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만 원 이상에 나오려면 수급 혹은 새로운 뉴스 혹은 호재성 이슈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죄송합니다. 18,000원, 2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일부 물량만 한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스틸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소마젠입니다. 매수가는 13,0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은 10%라고 하네요. 오늘의 종가 상황 소마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마젠 오늘 4% 상승을 했지만 매수가에는 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6,910원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매수가 13,000원, 비중 10% 어떻게 보셨을까요? 소마전도 지금 속상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대 최대 실적을 냈거든요. 역대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 다수의 섹터를 모두 두루 돌봐줄 만큼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지 못한 상황인데 실적이 좋으면 시간차는 있어요. 시간차는 있겠지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소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가격대보다는 좀 그렇고 7,500원 가격대가 올라오게 되면 제약바이오 관심 가지셨던 분들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마젠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생방송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